지금 사교육 때문에 야단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주거비하고 식료품비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에 학원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고 편의점 3배 육박하고 있다. 대치동에만 학원이 1609개가 있고 목동에 1052개가 있다. 그래서 기존 사교육 특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고덕동, 마곡동, 마포 등으로 확장되고 있고 유명 학원들이 쪼개가 분원을 만들고 있다. 마곡동의 학원이 235곳이고 4년 새 2배로 늘어났고 학원 차리려 10명이 대기 중이고 대흥, 염리동, 신수동에도 학원이 86곳이 늘었다. 이건 마포 쪽이죠. 대치동, 목동에 이어서 학원의 범주가 서울 시내 곳곳에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는데 서울의 사교육 메카 탑5가 강남, 대치동, 양천, 목동, 양천, 신정동, 노원, 중계동, 노원, 상계동인데 이게 이제 점점 넓어지고 있고 서울 내 학원이 2만 5천여 개 가량으로 17,000개 카페, 편의점 8,600개, 약국 5,500개보다 더 많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학원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학원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소득층 자녀 학원비가 월 114만 원이라서 주거비 54만 원, 식비 64만 원, 합친 118만 원 수준이다. 그래서 제일 상위 20%가 학원비가 114만 3천 원이고요. 그래서 식료품과 음료가 63만 6천 원, 그리고 주거 수도 광열비가 53만 9천 원. 이 두 개 합친 만큼하고 거의 같아요. 상위 40%에서 상위 20%까지인 4분위가 85만 원. 그리고 3분위 중간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63만 6천 원. 하위에 속하는 2분위가 51만 5천 원. 그리고 소득 최하위 1분위도 48만 2천 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미친 짓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상위만 학원에 과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하위까지 전부 다가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집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드는 게 먹는 거하고 집에 주거 광열비 같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거, 수도, 전기비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먹는 거하고 거주하는 거 비용을 합친 것만큼 학원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각 세대에요. 그런데 최상위는 근소하게라도 식료품비와 주거 강렬 수도비가 조금 더 많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차원에 가도 여전히 학원비가 식료품비, 주거 광열비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교육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원은 사치제가 아니라 필수제가 되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비상 강의를 듣느냐 아니냐는 차이만 있지 학원 안 다니는 학생은 가장 못 사는 집에도 다니고 학원 안 다니는 학생 찾기가 어렵다. 한 교수는 소득 하위 계층은 의식주 지출 비용이 높은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일본이 최하위층까지도 생존을 위한 지출보다 자녀 학원비로 돈을 더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이제 공식적인 사교육비는 26조로 2년 전에 23조 4천억보다 10.8%가 올랐어요.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늘어난 것은 1인당 사교육비가 11.8%가 올랐고 전체 가정의 사교육 참여 비율은 2년 전에 75.5%보다 더 높은 78.3%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학원에 다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요 2021년에 사교육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2021년에 시진핑이가 영구 집권을 하기 직전에 사교육 금지 정책인 쌍젠 그러니까 쌍감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구사했어요. 초중학생의 숙제도 줄이고
과외 부담도 줄인다면서 사교육 금지를 시켰는데 사교육이 금지되면서 음성화되어서 교육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라고 이제 중국 내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21년 7월 25일 그래서 초중학교 과정의 학과류,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을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고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기존 업체는 전면 조사를 거쳐 다시 허가를 받도록 했어요. 사실상 사교육 금지를 시키면서 학원이 줄줄이 문을 닫아 2조 위안 약 387조에 달했던 중국 사교육 시장이 직격탄을 받았고 그래서 중국 최고의 학원 기업인 신둥팡이라는 것은 직원 8만 중 6만 명을 해고하고 1,500개 지점을 폐쇄하고 남은 강사들도 라이브 커머스 진행해서 농산물을 팔게 했다. 그래서 중국의 사교육 업체가 6개월 만에 84%가 폐업하고 남은 업체들도 비영리 기구로 전환해 사교육 시장이 소멸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이 지하 시장으로 가게 되고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서 부유층 재력 인맥이 풍부한 계층은 우수한 과외 교사를 단속망을 피해서 했고 서민들은 보충 수업할 기회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사교육을 금지시키니까 그런 건데 혁명 20일처럼 수십만 명의 이 비교사를 채용해서 방과 후에 집중적으로 과목별로 원하는 사람에게는 사교육을 대체한 교육을 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사교육 실패는요, 결국은 사교육 시장을 음성화했고 그래서 지하 경제로 갖고 와서 사교육비를 올려서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중국의 수능에 1등을 한 애가 이 사천 대지진 때 살아난 어린애인데 지하 더미에 파묻혔다가 걔가 벌써 성장해서 중국에서 이 수능 상위 30명 안에 들어가서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자, 그런 거를 보면 중국에서 사교육이 폐지된 효과 또한 나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의 사교육을 폐지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이 많았고 음성적으로 사교육이 행해지면서 가난한 애들에게 피해가 됐다라는 측면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사교육을 폐지시킨 것은요. 왜 그러냐? 한국이 지금 사교육 때문에 난리가 난 것처럼 중국도 이 사교육 때문에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1년 내에 14억 인구가 무너질 거라고 보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사교육을 금지한 겁니다. 지금 혁명 21이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원가 주택 공급과 사교육 폐지를 공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교육 금지를 시키고 자녀에게 사교육을 안 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절약이 되니까 결국 이제 삶이 좀 질이 높아지면서 출산율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교육 금지의 핵심 원인이 저출산 원인이 사교육에 있다. 인구 감소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 높은 사교육비다. 그래서 사교육에 대해서 2년 전에 초강력 규제를 내놨고 심지어 뉴욕 정시까지 상장되었던 사교육 기업들이 상장 폐지되는 상황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중국이 이 사교육 기업 심지어 플랫폼으로 완전히 중국 전역에 자리 잡은 사교육 기업에 대해서 허가를 금지시키고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하고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막아버렸겠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숙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 2학년 초등학생은 숙제 안 내고 3학년에서 6학년은 평균 60분 이내
중학생은 90분 이내 풀 수 있는 숙제만 내주고 학부모에게는 과제를 따로 내거나 학부모가 숙제를 검사 수정하는 것도 금지하고 방과 후 수업 종료 시간은 원칙적으로 퇴근 시간이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과외 네 번째는 교사의 외부 과외 활동을 엄정하게 단속하고 걸리면 교사 자격 취소하고 학교는 임의로 수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난이도를 높이거나 진도를 빠르게 해서도 안 되고 시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시험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 시험 준비, 전국 통일 시험 규정 위반, 시험 범위 외 출제, 성적 순위를 공개 못하도록 하고 교과 수업은 처음부터 교과서 있는 걸 다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우수 열등반 이런 것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악성 경쟁을 갖다가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감한 개혁이 중국의 부작용도 낳고 있지만 음성 사교육이요. 한편으로는 이번에 중국 수능 결과가 보여주듯이 중국 사람들의 비용 절감 효과도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은 금지되어야지 이게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것은 사교육 폐지다. 자, 중국도 한 걸 우리는 못합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